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시간으로 대화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2018년 2, 4분기 정기노사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노사간 사전협의에 의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사협의회는 위원 소개 후 대표위원님 인사 말씀 듣고 안건 상정 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용자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이십니다. 최정준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성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 본부장입니다. 이용만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성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환 인사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성진 노사협력처장입니다. 예, 노출 소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사회공감 김대입니다. 노동부장 이거세입니다. 신문부장 양규식입니다. 네, 경제시장 이재호입니다. 국민실장 이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노사 대표원 저도 소개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예, 삼순학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노사 대표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노사 이렇게 교섭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3개월이 꼬박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사관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결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공사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 오늘 3개월에 열리는 만큼 더군다나 이 공사 측에서 요구한 만큼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여기에 대해 있는 노사협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오늘 있는 이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합과 대등한 노사관계 상호 신뢰하는 그런 노사관계가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합의됐던 내용의 승진 이행입니다. 또 하나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무인화 사업 중단해야 하고요. 또 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노조에 대한 대결 정책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시행됐던 7급 전환하는 직원에 대해서 공사는 노동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정에서 있는 논의도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게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네 번째로 노사 대등의 원칙과 상호 신뢰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 노동조합이 통합이 되고 저희 집행부가 들어서서 벌써
해고자가 나왔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8년 동안 해고가 돼 있어서 거기는 해고자에 있는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이 노사 대등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결적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해고, 또 있는 강등, 정권,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동자 활동인 재정의 조합 활동마저도 조사하고 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교통공사 진짜 갑갑합니다. 그래서 징계자에 대해서 원상을 회복을 하고 현재 있는 조합 간부들에 있는 조합 활동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사관계를 풀어가는 제일 중요한 노사 대등의 원칙과 사무 신뢰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대표위원이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무에 있는 처 실장한테 권한을 주고 실무에서 논의하고 정리를 할 때만이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실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결정을 못하고 이후에 가서 결재를 받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통공사의 공사 측은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드린 이 5가지 선행과제가 선행이 될 때만이 노사관계는 정상화가 될 것이고요. 오늘이 그 노사관계 정상화를 만드는 그런 교섭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하나씩 해결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안건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공사 안건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고요. 노동조합 요구 안건에 대한 상정을 해주실 거예요. 안건 상정 전에 현안 질의를 먼저 하기로 순서되어 있죠. 현안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질의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 농성이 46일 차입니다. 시청 농성 들어가기 전에 전임 경영전실장, 무력처장, 현재 인사처장을 만나서 시청 농성에 들어가게 되면 노사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전에 문제를 풀자라고 제가 제안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정영전 실장이 잘 들었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저희 노사 교섭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자세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표위원이 보고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7월 6일날 7월 11일 3,000명의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총회가 열리기 전에 또 문제를 풀려고 현 경영전 실장 그리고 현 유력처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두 분이 먼저 제안한 것은, 특히 경영전 실장이 저한테 제안한 것은 저한테 정권이 있습니다. 교섭으로 뭔가 풀어봅시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시길래 저는 전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장 대표교섭위원이 다 지부인데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능합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경영지원실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섭을 열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중앙산업위원회가 예정돼 있었고 거기서 대표교섭위원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대화를 하겠다는 발언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교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중앙선거에 관련해가지고 대표교섭위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다는 통보를 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대표교섭위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7월 10일 날 조합원총회 끝나자마자 공사 노무처에서 대표교섭위원이 싱가포르에 계신데 불구하고 다 출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때나 가능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실에서 내놓아무리라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마치 노동조합은 교섭을 해체하고 안 하려고 한다. 억지 주장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반박 보도자를 그 다음날 시청에 또 뿌렸습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공문을 10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근데 사측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오늘 어렵게 마련된 자리에서 문제가 원만하게 포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저희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5대 선행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팩트체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팩트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레도나블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노사가 회의를 오서 합의서를 체결했고요. 두 번째는 이 합의서는 기존의 서울지하철노조, 도철노조가 단체협약서와 관련해가지고 포괄 승계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4월 26일 날 1차 본 교섭을 할 때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 승진과 관련해서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라고 회의록에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합의서냐 회의록이냐 나는 그런 건 상관없고 합의했다.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측 대표 교섭위원과 노측 대표위원과 저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의 긴 논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승진은 합의된 거다. 존중한다. 근데 여권의 성승이 안 돼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서울시 교통위원회 업무 보고할 때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는 합의한 적 없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사장님 성실히 교섭 좀 하세요. 진지하게 말하는데 진지하게 아니 지금 내가 발표하세요. 교섭 알려고 하는데 이게 뭐 청문회는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사측 대표위원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섭하는 거니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해줬으면 좋겠고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치 3,800명이 일시에 승진하는 것처럼 또 왜곡했습니다. 전 직원 17%가 승진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보고하실 때. 근데 이미 4년에 거쳐서 순차적으로 저희는 승진하기로 합의했던 거고 일시적인 승진이 아니었죠. 그리고 한 차례 벌써 진행된 승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승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선 사측 대표 교섭위원회 답을 요구합니다. 제가 1차 노사협의 때 합의한 것이냐 아니냐가 따지는 것보다는 합의 통합 과정에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그 합의 정신이 형식적인 논리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라서 지켜야 되고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전 합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이 또 찾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또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문제를 푼다. 단지 이제 그런 문제는 인사 규정에 없는 특별 승진이라 우리가 함부로 일방적으로 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선행 여건 조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의 문안에 대해서는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내용을 알 뿐이고 보통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정을 질의를 한 바에 대해서 합의사항이냐 아니냐 할 때 합의사항은 형식적 논리로 따라서 합의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제가 법치로 확인을 안 해보기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정확한 합의사항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한 것은 합의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정신은 유용하다 그런 발언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런 뜻에서 합의사항은 공식적인 형식 논리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대답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교통위원회 할 때 모니터링도 했고요. 회의록도 다 찾아봤는데 합의사항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셨고요. 공식적으로 합의사항은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말씀에 따라서 얘기한다면은 노사가 시의성실로 내준 거고 통합 당시에 조합원들의 다수는 승진에 대한 요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특별 승진이 아니고 장기 적재 승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특별 승진이다라고 표현까지 쓰면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사측 대표 교섭위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당히 얘기하셔야죠.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합의 정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셔야죠. 그게 가릴 문제입니다. 통합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게 합의된 내용이거나 합의한 내용이니까 이걸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이제 그 외 많은 부분들의 각각 부분도 같이 이해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대답은 별로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인사규정상 이거 있을 수 없고 나하고 사규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정신이 이렇고 통합 과정에서 이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합의 정신은 있는데 인사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나 인사규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 모니터링 할 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사측 위원님들과 사측 대표위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앞으로. 자, 합의 정신에 의해서 내용을 생산했어요. 노선에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사규정에 어긋나네요? 없네요? 저는 인사규정 지켜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일반적인 자리도 아니고요.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사측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사규정을 어길 수 없다. 인사규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에 했던 모든 합의사항, 합의 내용,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입장차를 가지고 다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난번 노사협의회 때도 그 승진은 인사 규정에 없는 승진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규정에 없는 건데 우리가 승진을 하려면 대단히 설득의 과정과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뜻에서 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노사협의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제가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진행 순서는 이미 확인됐던 것처럼 현안 질의와 관련된 얘기를 확인했고요. 지금 현안 질의 앞서 우측 대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 현안 질의 하고 있고요.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그 지난 그 4월 26일 날 그 교섭 때에도 사측 교섭위원이 노동조합도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의 야간 업무 집중형, 그 다음에 통합관리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랑 만날 때도 사측 대표 교섭께서 저희들한테 노동조합도 좀 합의사항 좀 지켜주시고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라고 했더니 딱 3가지였습니다. 통합관리소, 야간 집중 근무 형태, 인적 교육.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금 노사가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믿을 수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동교섭을 3회 했었고요. 직종별 협의회를 11차례 했었고요. 또한 현재 또 진행 중이에요. 교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측에서도 통합관리소 관련돼서 조합원 설문조사 했고 노측에서도 했고 이미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내로남은 보도자료랑 교통의 업무 보고 때는 마치 노동조합 아무것도 약속 안 지키고 우리한테 승진에 대한 약속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술공장 노동조합 기술본부하고 저희 지금 사측기술본부하고는 지금 2가지 통합기술센터 부분하고 근무에 대해 변경 부분에서는 계속 수시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는 잠깐만요. 지금 7월 1일자로 지금 현재 본부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통공사 통합노조랑 간담회를 하시는 과정에서 특정 노조 내부 사정에 따라 과거 합의사항을 부정하여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다운표를 했으니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 보고 내용 들으셨습니까? 동작 통합기술센터와 관련된 추진 과정에서 평가 설문을 진행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평가 6개월 실시했으니 평가 설문을 받자. 이견이 발생한 게 대상이었었어요. 어디까지 평가 설문을 받을 거냐? 사측에서는 동작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자. 노측에서는 전체 기술 분야 조합원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상되는 전체 기술주고 본부 조합원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 이견이 생겨서 따로 한 겁니다. 자, 따로 할 수 있어요. 유사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근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측이 그 진행 과정에서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평가 설문을 왜곡했습니다. 그 과정 들으셨습니까? 왜 거기에 사장 비서실장 되시는 분이 현장을 오고 계획팀장이 오고 노사협력 처장이 오고 그 3, 4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을 주고 심지어는 조회하는 과정에서 인사랑 연관이 돼 있다. 신중하게 해달라.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6월 말에 상급 이상 인사명령 날 때 현장 가서 들어보십시오. 다 보복 인사라고 그러지. 다 보복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설문을 제시했더니 해당 관리자가 내용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다시 약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평가 설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근거로 센터 추진을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문제 제기했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그때 기존 보고자료에 보니 70.03%가 동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70.03%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는 대단히 신뢰할 수 없고요. 17,000명 조직에서 그 정도 자신감도 없습니까? 그만큼 당당하게 떳떳하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용도 못 만들어내면서 그 설문을 왜곡시키고 그런 식으로 억지를 받아내는 게 이게 공정한 경영인가요?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태도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진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단된 겁니다. 그 때문에. 규칙 사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측한테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임 유광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는 결국 비민주적인 것은 어떤 걸 비민주적인 마음으로 조합하고 충분히 여러 차례 상의를 하면서 문구까지 다시 제시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도 논의됐고 큰 마차없이 잘 진행이 된 것을 난 듣고 일방적으로 사측이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서운하게 됩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거기까지 만들었는데 조합원들에게 그 평가 설문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측이 그냥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중단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소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저도 이 구성원인데 예? 창피하지 않습니까? 설문평가조차 않아도 사측이 사용자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을 저도 다른 기관에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측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사측 대표 교섭위원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노사가 하겠던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게 아니라 교섭했죠. 아니 그거는 그 사측 대표위원한테 묻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왜곡의 왜곡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 관계자들 다 만나서 얘기해도 서울시 부의장 만나고 정부시장 만나고 해도 노동조합은 왜 합의 사항을 왜 안 시켜줍니까?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화하거든요. 이 잘 다 보여줬습니다. 아 대화하고 계시군요. 라고 하더라고. 맞죠? 사측 대표님, 교섭위원님. 제가 대신 탐지를 안 드렸습니까? 죄송하지만요. 네,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 대표시고. 글쎄요, 그 어떤 게 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그 전도 만약에 어떤 문제 같은 얘기를 서로 이래 하면서 결론 없이 횟수가 많은 게 그게 대화는 아니에요. 횟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 내용이나 결론이 끊임없이 이제 그냥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 횟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 그런 거 아닌가? 뭐 내가 생각하는 그 지금 제가 지휘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다시 넘기신 것 같은데 노사가 교섭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죠. 맞죠? 그거는 횟수에 상관없어요. 하고 있었죠. 그 의사진행관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한 30분 지금 회의를 하는데요. 노측 간사님도 다르고 우리 그 교수위원님들 다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안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현안 사항이 없었으면 이런 노사 간의 어떤 그 대화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왔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회의고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현안 사항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사 간에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한 부분이 오늘 회의 사항을 좀 간략하게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오늘 동기의 입장이고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사항 위주로 하다 보면 현안 사항 몇 개 가지고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뭐 5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안 사항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긴 한데 이런 것을 계속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해서 그 문제점 인식만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팩트 부분도 체크를 몇 가지 하시는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반이 지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조합원분들은. 더군다나 공사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그러면 어떤 생각이나 있으면 이렇게 넘기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 승진하겠다. 마찬가지로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의 관계 협의 속에서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처음에 다시 있는 원상태에 대해서 있는 상호 신뢰 속에서 노사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간 때문에 안 한다, 뭐 쫓겨서 이런 것보다는 명확한 원칙을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정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사 입장을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다. 우리는 저희가 46일 동안 밖에 가서 지금 한여름에 그 농성을 하는 거가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도 답답하고 조합원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조금 저 하더라도 입장을 좀 정확하게 하나하나마다 좀 냈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은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 발언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질에 대한 답을 정확히 서측 대표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승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답을 구하자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행과 아까 사측 대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O냐 X냐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안 왔겠죠. 교섭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아야 될 상황이고 실무적으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공사가 지금 얘기하는 놓치기 생각하는 것과 사실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다 일치를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죠. 이미 다 협의가 끝났겠죠. 그래서 지금 노아 사가 간에 그 대화가 필요한 거고 좀 접근을 해보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걸 다 답을 한 방에 다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노사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이 단절되고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좀 더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 사측 대표님들도 어떤 합의 정신을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여유를 가지고 여건을 성숙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팩트를 하나씩 가지고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하나를 가지고 어떤 문구를 가지고서 이게 맞냐 틀리냐고 따진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가 어떤 협의회가 아니라 무슨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회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한 겁니다. 저도 의사진행입니다. 노측위원 이재훈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반을 하겠습니다.
노측의 대표위원께서도 모두 발언 속에서도 말씀을 했던 내용처럼 이 자리가 3개월 만에 지금 처음 열리는 자리입니다. 5가지 그 선행 과제를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은 3개월 동안 풀리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이 교섭의 제안을 먼저 사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준비되어 있는 답변들이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대화, 교섭이 오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노측도 그거에 대해서 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하나의 과제들, 안건들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논의해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자리는 무의미한 거죠.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새롭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다 손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김성환 의원께서 하나하나 시간상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사측의 일정이 있어갖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건 의제들 순서로 좀 진행하자고 하는데 현장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난 전대집행부의 합의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7개월, 8개월 동안 밀려졌던 과제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것은 사측에서 먼저 제안했을 때 정권을 위임을 받았다라는 전제를 주셨잖아요. 그 정권을 위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답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측 대표위원에 대한 발언을 보호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정권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시나요? 사측 대표위원 외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노측에서도 당연히 질의의 대상이 사측 대표위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행과제 5개가 공사에서 명확한, 사측 대표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이후의 안건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이 자세가 잘못된 겁니까? 현재도 지금 시청에서 치열하게 지금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하시고 싶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선행의 과정들을 사측의 대표위원회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만 이후의 논의 과정들도 진행이 된다는 전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현안사항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과정에서 확인 과정에서 좀 회의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 모든 걸 다 즉답하고 또 해결하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명식입니다. 대표위원께 우리 노축 대표위원이 선행 과제로 5개를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교통공사의 제일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즉답을 지금 원하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회의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사간에. 원하시는 대답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대표위원 생각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5천억 이상 책전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가장 시급한 현안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여러분들 폭염에 천막 치고 고생하는 것도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대표위원께서 우리 공사를 이렇게 경영하시는데 사측 연결하고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노사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 그냥 우리 법에 근창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명분 쌓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동조합이 지금 이렇게 지금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5가지를 좀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5가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주시지 못하더라도 사측 대표위원이 노동자로서 이걸 현안으로 보고 이게 노사관계가 지금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대략적으로 주셔야만이 그래야 이후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논의할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측 대표위원께서 생각을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인 역사는 없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했던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노조에 대한 해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노조에 대해서 해결 정책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생의 정책을 가져가는 건 몰라도 해결 정책을 의도적으로 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데 견해차는 있을 수 있겠죠. 다툼도 있고 뭐 그러다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대등의 원칙의 징계자 문제가 노사 대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징계자 문제는 회사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진행됐던 거고 그 어떤 부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아까 조합 활동을 그냥 위축시키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나 호철 시절에서부터 해고됐던 분들에 대한 복직을 많은 부분에 해결했던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해고의 문제는 얼마나 아픔이 있다는 것도 그렇으니까 문제를 해결했죠. 최근에도 해고자는 복직도 했고요. 그래서 이건 그러나 회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규정에 따라서 원칙을 누구나 상하 고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들은 뭐 독단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건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제가 이제 글쎄요, 뭐 회사 여기 공장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회사 이 큰 회사 어떻게 제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나 저에 대해서 뭐 압박 수단으로서는 뭐 쓰실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그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측 대표 교섭위원한테 질의하면은 다른 분들도 자제해 주시고요.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 질의와 관련해가지고는 답을 할 수 없다고 답을 반하시면 되는 거고요. 떠넘기지 마시고 입장을 좀 밝히셔서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어서 답변, 제가 죄송한데 답변하는 사람도 저한테 제가 잘 모르는 거는 그건 상관없네요. 중요한 건 승진과 관련된 얘기는 모든 직원들 조합원들이 사측 대표 교섭위원 입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밝힌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대답할 수 없습니까? 없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영무부장 임관수입니다. 이제 대표위원님께 어쩔 수 없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4월 6일 날 대표위원님과 저 그리고 노사 양측이 좀 국장님들과 아니면 국세부 본부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좀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노사정 합의를 좀 어기고 1대1 구축처리 발령이라는 1458 이걸 좀 어기고 14명의 1사호선의 상급 여차인들을 우팔적으로 발령을 좀 내면서 그때 사장님이 좀 직접 죄송합니다. 대표위원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번 인사반영에 대한 조치는 전 집행부, 노사, 양 대표 간의 합의사항이다. 합의서는 없지만 구두 합의된 사항이다. 부사관계에 있어서 구두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일 뿐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사관계에 이렇게 된 사유가 소위 말하는 회의록이 됐던, 노사합의서가 됐던, 구두합의가 됐던, 결국은 지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님께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사 갈등 조정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출범을 하자마자 고객서비스공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구두죠. 노동조합이 3,000조 증이 넘는 연구본부가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본부장과 사무국장들 그리고 국장들 몇 분을 업무 협조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조합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고 했고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사관계가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 무차별적인 무결과 징계를 지금 조사하고 소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역시 노동조합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측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권한 있는 분들이 직접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만큼 권한이 있는 사장님께서,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대표위원님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셔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노사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말에 대한 거짓말을 제가 팩트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DTO나 스마트 스테이션은 신기술 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자초노조 단체 협약과 5.678 교육노조 단체 협약서에 보면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되고 그것도 충분히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TO는 이미 2016년에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폐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중단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폐기된 게 다시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란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 서울시가 평가하고 예산 배정하니까 죽었던 DTO가 그리고 스마트 스테이 새롭게 부활된 거죠. 사전 노동조합 전혀 협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시험 운행과 관련해서 8호선 시험 운행과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승무 본부랑 전혀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죠. 제가 2호선 기관사입니다. DTO는 드라이버 레스트 트레인 오퍼레이션이죠. 운전자 없는 시스템이에요. 운전자가 없다는 것은 기관사가 없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기관사를 태운다. 왜냐하면 기관사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구하는 쪽에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는 우리 신서선처럼 안전요원을 태우겠죠. 안전요원은 철도안전법에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어요. 사고 나도, 화재가 나도, 열차 고장이 나도, 사람이 쓰러져도 할 수 없거든요. 기관사라는 것은, 차장이라는 것은 철도안전법의 역할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조치를 사전에 하지 못하면은 감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무원들이 사전에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전 예방 조치하거든요. 사고는 사전 예방이죠. 사람이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말레이시아도 가시고 싱가포르 가시고 철도 포럼 가셔서 얘기할 때마다 무인운전 섹션에 가가지고 토론자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출장 나가는 그 자리에 보면은 무인운전 관련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인운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스마트 스테이션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바로 홍보차 연락하셔가지고 사측 대표 교섭위원 페이스북에 떴던데 민전은 정말 승무원 영무원들 힘드니까 힘든 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오히려 더 시민이 안전하다. 라고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셨죠?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 얼마 전에 종로 3가에서 칼부리 사건 난 거 아시죠? 날 드신 분이 칼부리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3명이 출동해서 거기서 막아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 스테이션 마찬가지죠. 군자역이 중심이 되면 답신역과 장안평역엔 근무자가 없겠죠. 아주 최소화되겠죠. 만약에 역사 내에서 그러한 칼부리 나거나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불편 당장 호소할 때 아니면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무인운전이고 무인 역사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하죠. 100번 양보하는데 단체 걸 어기면서까지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 사랑본부자 무인운전 관련된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무인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한 사실은 없고요. 2016년도에 11월 21일 날 우리 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전자동 운전, 그러니까 기관사를 태우지 않는 전자동 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학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되어 왔었고요. 지금 현재 8호선에서 지금 현재 전자동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대표님께서 황철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신기술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 관련돼서 죄송하지만 발언 중에 제가 질의한 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한테 단체협약상의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사전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요청드리거든요. 먼저 듣고서 얘기하세요. 신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저희는 DTO가 스마트 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기술을 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TO는 건설 당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능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던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고 스마트 스테이션도 물론 생각이 다를 뿐이다. 신기술에 대한 범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신기술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신기술에 대한 용어 가지고 또 장난하지 않게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신기술의 개념과 관련해가지고는 없는 기술이, 없는 시스템이, 아니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도 그것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신기술이죠. 한 가지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자에게 카메라가 25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설치된 125대 확대를 합니다. 근데 설치 운영된 것이 40만 원. 그것을 보기가 좋고 판독이 쉽게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신기술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또 하나. 지금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역에서 일하신 분들의 편리성 제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샤터를 내리시면 지금은 현장에 가서 샤터를 다 순수 내리시죠. 그 부분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연무실, 사무실 내에서 탁에서 바로 조정 샤터를 내리고 올리고 그런 것을 또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일부 하나는 있습니다. 자, 3D 앱을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위험상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직원이 출동하기 전에 정확한 개수의 3D 앱이 보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대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우리 황철호 의원님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신기술보다는 시설의 개선, 이용의 편리성을 위주로 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이름을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전에 이게 신기술이 아니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먼저 협의를 요청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요. 네. 계속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제가 시계를 보고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기술 개념이라든지 개념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고 노고 지금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상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야, 이거 신기술 아니냐? 그것은 서로 이야기하고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 카메라 숫자 늘리는 부분, 화소 40만에서 200만원 늘리는 부분, 저희는 그 신기술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편리성을 도모시키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는요, 누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설비를 했다 해서 우리 이런 설비를 운영하자 누가 합니까? 직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직원이 해야 됩니다. 저는 반대로 이것이 추가됨으로써 직원의 노동 강도가 증가되지 않느냐 역으로 나오시지 않았었어요. 이거 다 조절을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신기술 맞고요. 노동 조건의 변화가 오면 노사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 저하돼도 노사 협의해야 됩니까? 공사에서 그렇게 직원들,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노동 조건의 변화가 혜택이 간다고 하면 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같이 노동조합하고 협의하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않고 지금 공개 허가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단지 잠시만요. 1458 지금 교통사 직원들이죠. 과거에 10년 전에 창조직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에 의해서 용도 폐기된 창조직이라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시 SCM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다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공사에서 해당 조합원 직원들한테 그렇게 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왜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무인운전과 연계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알다시피 그 건설을 할 당시부터 수동운전하고 자동운전하고 전자동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 유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전동차를 검사를 하면서 똑같이 그 전자동운전을 그 검사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철도안전법 그 시행 규칙이 그 2017년도 7월 27일 날 개정이 됐고요. 네, 2018년도 2월 달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돼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확인하고 싶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론을박하고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황철우 의원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일단은 요건 이제 실무나 또 앞으로 회의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떤 물꼬를 트는 장도 생각하시고 다음 일정상 정해를 좀 해주죠. 정해하기 전에요. 3개월 만에 만난 자리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구성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의사와 관련해가지고 대표 교섭위원한테 그 핵심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교섭위원이 자기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거는 사측 위원들께서 계속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현안 질의 몇 가지 안 돼요. 그 현안 질의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진행하면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임해주셔도 좋겠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이제 교섭을 사측에서는 성실 교섭을 노동조합 측이 해태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했다 또는 심지어는 사실상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팩트체크에서 분명히 교섭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측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섭이 결론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노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에 대한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시청에서 지금 현재 40며칠 동안 얘기하는 주장의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표교섭위원회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섭이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얘기가 오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말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결론을 내고 싶으세요? 정말로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 한 발짝도 못 나간 평행선상에서 여러 가지 3개월이나 흘렀고 또 지금 사무처장께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 일에 대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내라. 그래야 이 교섭이 또 원만하게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 3개월 동안에 한 발짝도 못 갔고 그러니까 그 사장 나가라. 퇴진하라는 사장 앞에다 두고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좋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이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생각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에 좁혀진 부분이 아직도 크게 없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교섭 보니까 뭐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이게 진전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된 적을 내가 못 받았다 하니 저도 한번 챙겨볼게요. 예, 기초본부에 그 말씀은 세세하게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결론만 늘 들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변화가 있다는 건 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사 간에 지금 현재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디지만 지금 현재 진전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간 게 아니라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측에서는 딱 기준 틀이 있다 보니 진전되다가도 한번 올라가면 다시 빠꾸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의사진행 해가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처음에 노사간에 약간의 의견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사측에서 노사협의를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노측도 같이 요구를 한 걸 맞죠.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성립이 된 거고요. 그 노사 의견이 일정 부분 큰 차이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오늘 시간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동의가 된 걸로 지금 해서 회의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나 이 지금 협의에서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간사님도 이렇게 계속 현안 질의사항을 너무 많고 지금 이것만 5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대표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실무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항들이 지금 노조에서 얘기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 안건으로 지금 저희한테 11가지 구체적인 사항, 기타 12가지까지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1cm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에서 좀 논의를 하고 또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 교섭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했습니다. 의사 진행이 의사를 계속 방해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 즉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현안 질의는 이 교섭에 임하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회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정말 이 교섭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서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다짜고짜 답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측 교섭위원께서 대표 교섭님께서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자. 나는 이런 입장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2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승진의 문제 관련해서 답을 못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단체별 어기면서까지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기술이 아니라는 새로운 또 주장을 또 하시네요. 그래서 놀랍고요. 그러면 사측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단협이 있으니까 노동자과 한번 협의해봅시다. 처음부터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현안 질의 중에서 노조는 대결 정책 철회 중에서 7급고 실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합의서에 따르면은 노사가 평가 방법과 과목 등에 대해서 공동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대표님? 의원님. 맞고요. 예. 그럼 뭐 합의서니까 부정하지 못하실 것 같고, 그러면 사전에 시험 시기가 올해 3, 4분기였습니다. 근데 공부를 이렇게 또 2, 4분기에 또 일찍 하셔가지고 뭔가 좋은 뜻이 있구나 생각했더니 일방적으로 평가 방법과 과목에 대해서 사측이 만들어가지고 수요 조사도 하고 평가 일정, 과목, 시험 장소 이런 거 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오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제 와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협의 과정 속에서 노조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고 협의하자라고 끝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시험 실시를 했습니다. 사측이 차를 동원해가지고 특정 분야는 시험 장소까지 동원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측의 관리자들이 이 시험 관련해가지고 겁박을 해가지고 애꿎 조합원들이 마음의 갈등, 상처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험 대상 인원 중에 32%만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가서도 이 문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의 좋은 취지를 우리 사측 대표 교섭위원회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미 정규직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한테 다시 시급사안에 준하는 시험을 보게끔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도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다. 잠깐 길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요. 지금 뭐 다시 물어봤자 이거에 대해 또 다른 담당자가 얘기할 것 같으니까 사실이 이렇습니다. 저기 김영환 인사처장이 주도하시더라고요. 의원께서. 그런 것들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측 대표의 교섭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노사 대등의 원칙, 신뢰도의 문제, 그 다음에 조직의 민주적 운영. 지금 아까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조직을 저 혼자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측의 본부장님들, 처실장님들 인사권의 전행을 사측 대표 교섭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노사 갈등과 관련해가지고 저기요. 그 징계와 관련해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좀 가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듣고서 끝내려고 했는데 가려서 좀 써주면 좋겠어요. 가려서 쓰겠습니다. 가려서 들으십시오. 징계자가 벌써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해고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암행 감사가 아주 무섭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아시죠? 감사가 숨어서 그 걸린 사건 아시죠? 시민들이 신고해가지고 보안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입니까? 그랬더니 직원 아닙니다라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근무일지를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치에 항의했던 사람이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조합원 소개 때 지축 정비 지회장이 지회장입니다.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무단 이탈로 해가지고 또 징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애초에 사측 대표 교수를 잘했지만 제가 처음에 임시노사를 요구했던 것은 합의사항 이행 문제와 현장 탄압에 대해서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거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간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께서 이 노사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게 만들었던 거죠. 징계를 남발하시고 그리고 무인화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노조과 협의 없이 진행하시고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아니요. 마무리가 너무 기신 것 같은데 어차피 좀 사전에 제가 양해를 드렸다시피 다음 회의 때 계속해서 하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서 예, 성노본부장 양명식입니다. 저희 3개월 만에 만나는데 시간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사 관계가 엉망해야. 아니 일정이 좀 있어서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지 못했고요. 오늘 여기서 끝낼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 얘기 듣지 못했고요.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재현 위원님 상당히 화가 나는데요. 자제하면서 좀 정중하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DPO 관련해서 사측 대표위원께서 16년도 이거 왜 그때도 도철 때 58 도철 때 그때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왜 하시냐 하니까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한 신기술 갖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도입되어 있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도입되어 있는 거 그냥 하면 되지. 뭘 개선하고 맨날 대책회의하고 하십니까?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협의 사항입니다. 아무런 협의 없었어요. 그거 지적드립니다. 네, 저기 이거 관련해서 신기술 아니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기 간사간에 다음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요. 현안 질의와 관련돼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측에서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이후에 교사 대화 관련해가지고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현안 질의는 이렇게 마감하고요. 우선은 사측에서 안건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노측의 안건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3가지 정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추후에 제출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상정은 이렇게 노사가 하는 걸 확인을 먼저 하고요. 우선은 교섭위원들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자랑본부장인데요. 예. 좀 확인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CCTV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법률이나 근거와 관련해서 노사협의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CCTV 관련해서는 설치와 관련해서 노사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우리 공사 측으로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한번 제가 알기로 행정부 예비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혹시라도 그 CCTV의 사각지대라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거라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중의 시설인 지하철에서 그 CCTV와 관련해서도 그 행자부 예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노사 간에 논의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노동자 측 대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전초장이 돼야 되겠다. 또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말을 자꾸 남는 것보다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자 그런 취지가 있느냐 없느냐 실무는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런 취지가 없는 실무면 의미가 없고요. 그런 취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사간 대표자들의 마음이 있다라면 실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정해하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일정이 좀 있어서 마지막 말씀은 다음 기회로 아니요, 짧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촬영본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데에 대한 답을 하시고 노동자 대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서측 대표위원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있는 5대 과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실무자 권한이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자.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번에 결정을 여기서 대표원이 정리하고 위임할 테니까 알아서 책임 한번 해봐라 라고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실무도 아마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쫓겨서 정리하고 이거를 그냥 넘겼을 때는 다음에 아무것도 논의를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아마 임시 2사분기 정기 노사협의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큼은 대표님께서 좋다. 있는 거에 대해서 각각에 있는 고위는 갖고 있는 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선 해라. 거기서 결정이 난 거에서는 인정하겠다. 라고만 한다라면은 여기는 커다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오늘 기회로 해가지고 이게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래서 저도 조합 쪽에 한 2가지 정도는 좀 부탁을 하려고 해요. 지난 한 10달간 그렇게 했지만은 저한테 대한 5만 가지 소리를 해도 제가 조합에 대해서 특별히 아마 그만 말이나 비난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조합은 어떤 경우든지 대화의 장에 와서 다시 상대를 하고 대화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곳곳에 나붙어 있는 것들이 위원장의 진심은 아니라는 걸 믿고 그냥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은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조합을 마찬가지로 조합도 저희 사측에 대해서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감정의 앙금은 서로 간에 많이 남아있을 거니까 시간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두 번째, 저희한테도 우리 또 실무자들한테 권한을 주라 그러시는데 저희도 쭉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장과 본부장과 지부장과 지회장과 좀 여러 가지 현안을 보니까 생각이 다를 때도 참 많은 것 같다. 그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무자한테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많은 여지껏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성실하게 실무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게 되도록 할 것이니까 조합도 통합을 이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합에서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모습도 좀 저희한테도 보여주시면 좋겠다. 서로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노동자 위원장으로서 봉사 저쪽 대표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는 아마 다 알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했습니까? 계속 어디를 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꼬여있는 걸 하나하나씩 풀어가자라는 게 3개월 만에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리해보자. 그럴 때만이 노사간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합원과 있는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전체적인 조건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늘 있는 3개월 만에 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시간이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있는 진행할 때 사실 대표위원한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저실장한테 줘서 그것도 고민을 하고 그 수혜가 만들어질 때만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는 조합원한테 바로 내려갈 때만이 전체적인
교통공사와 노사관계는 정상화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있는 5가지 이 선행과제를 풀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더 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노사에 있는 파국을 만들어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거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공사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시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우리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